2026년 1월 27일 미국 헬스케어 시장을 강타한 검은 월요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을 포함한 주요 보험사들의 주가는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듯 급락을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요. 트럼프 행정부 산하 CMS가 발표한 2027년 메디케어율 인상안이 고작 0.9%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기대했던 4%에서 6% 거리가 너무 멀어도 너무 멀었죠. 대다수 투자자는 이제 보험사의 시대는 끝났다며 공포에 질려서 매도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완전히 다른 시각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주가 급락은 펀더멘탈의 훼손이 아니라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전통적인 보험사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완벽하게 체질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진통일 뿐이라고 진단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왜 지금이 헬스케어의 미래를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인지,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라는 기업이 설계하는 거대한 의료 제국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먼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어떤 회사인지 기본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단순하게 아플 때 돈을 주는 보험회사가 아닙니다. 이 회사는 미국 내 시장 점유율 중에 15%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1위 기업이면서 2024년도 매출액은 무려 4천억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을 이해하려면 두 개의 사업 동력을 알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보험사업부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고 하죠. 개인, 기업, 정부의 메디케어 가입자들에게 건강보험 플랜을 제공하는 사업부입니다. 전체 매출의 74% 이상을 담당하면서 회사의 거대한 외형을 지탱하는 뿌리입니다. 다음은 옵텀이라는 사업 분야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옵텀이라는 사업 분야가 UNH의 진짜 미래이자 해자입니다. 옵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옵텀 헬스, 옵텀 인사이트, 옵텀 RX. 우선 옵텀 헬스는 직접 병원과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옵텀 인사이트는 방대한 데이터를 AI로 분석해서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두뇌의 역할을 하는 사업 분야입니다. 마지막으로 옵텀 RX는 처방약 관리를 통해서 약품의 거품을 뺀 유통구조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약을 유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보험자로서 위험을 관리하는 동시에 옵텀을 통해 직접 의료 서비스와 인프라를 제공하는 수직 계열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이런 구조는 경쟁사인 CVS나 시그나도 뒤늦게 따라하고 있지만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구축한 생태계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단순한 보험회사로 분류할 수 없는 주장에 대한 근거는 이전 사업 체질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오바마 정부 시절에 오바마 케어는 보험사가 보험료의 80%에서 85%를 무조건 진료비로 쓰도록 의료 손실률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보험사가 과도한 마진을 남기지 못하게 대못을 박은 거죠. 이때 햄슬리는 천재적인 전략을 짜냅니다. 보험회사에서 이익을 못 낸다면 보험금을 받는 의료 서비스를 우리가 직접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모토로 옵텀이라는 사업부를 만들기 시작하죠. 옵텀의 사업 구조는 간단합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보험을 통해 가입자를 모아 옵텀에 고객을 보내줍니다. 옵텀 헬스는 환자를 진료하면서 수익을 내고 옵텀 인사이트는 그 수익을 통한 데이터를 팔아 고마진의 영업이익률을 챙기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규제 차익 모델입니다. 보험 규제는 피하면서 그룹 전체의 이익은 극대화하는 방식이죠. 햄슬리 재임 기간 동안 주주 수익률이 360%를 기록하며 동 기간 동안 S&P 500 수익률 77%를 훨씬 압도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햄슬리의 복귀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다시 한번 이런 구조적 혁신을 가속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의료와 보험은 대량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적 평균에 기반한 치료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10만 명, 100만 명, 수많은 고객의 건강 정보를 기반으로 암에 걸리는 비율이 전체의 몇 퍼센트 정도가 되는지를 평가해서 이를 가격에 책정하는 방식이라고 예시를 들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미래에는 의료가 이전처럼 같은 양상을 보이지 않을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AI를 통해서 개인 맞춤형
정밀 의료로 진화함에 따라 기존 의료 산업은 테크 기술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구조로 사업이 재편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방대한 환자 데이터를 보유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특히 옵텀 인사이트의 경쟁력은 더욱더 독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산업 성장 배경이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을 단순한 보험회사가 아니라 의료 테크 기업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 까닭입니다. 또한 시대가 변화함으로 인해서 질병관리와 의료 분야에 있어서 패러다임이 대전환되는 시대를 저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의료의 본질이 사후 치료적 관점에서 선제적 예방 관점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웰니스라는 개념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될 텐데요. 예방의학의 경제적 가치는 질병이 발생하기 이전 과정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더 넓은 경제적 영역을 포괄해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고가 장비나 약물을 투입하는 치료 중심 모델은 이미 재정적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특히나 높은 의료비를 자랑하는 미국의 시스템 안에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천문학적인 의료비를 감당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자신의 몸 상태를 관리받으며 질병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웰니스 서비스에 대한 수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트렌드 변화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에게 가장 강력한 전략적 수혜 그리고 마진 개선의 기회가 됩니다. 옵텀 헬스의 1차 진료 네트워크를 통해서 환자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질병 악화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이후 중증 질환으로의 이행을 막음으로써 모회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지불해야 할 고액의 보험금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가격을 예측하고 보험금이나 서비스 비용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오차 범위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사업보고서에 명시한 바와 같이 AI를 기반으로 예측한 모델을 통해 성공적으로 가격 재조정을 해서 가입자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겠다라는 전략을 꾸준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의료 정보만 기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자의무 기록, 유전체 정보, 영상 데이터, 만성질환 발병 가능성 높은 고위험군 식별 데이터 등 다양한 자료가 복합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통해서 고객마다의 가격을 책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격 모델의 핵심은 고위험 질병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선제적으로 억제함에 있습니다. 즉, 가입자가 건강할수록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이익이 증가되는 구조를 확립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2026년 1월 27일에 있었던 미국 트럼프 행정부 산하의 메디케어 메디케이티드 서비스 센터가 발표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요율 제한서는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수치를 담고 있어서 보험사 주가에 급락을 초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보험회사로서 분류를 할 것이 아니라 의료테크 기업으로서 분류를 해야 되는 이유를 밝혀드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0.09%의 메디케어 지급률 인상안을 발표함으로써 보험사 주가 급락을 초래한 것은 사실상 예산 삭감이자 민간 보험사 중심의 중간관리 구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강력한 정치적 시그널입니다. 공화당이 친기업적일 것이라는 통념을 깨고 보험사의 마진을 보전하는 대신 거품이 낀 관리 비용을 걷어내서 개인이 직접 의료비를 관리하는 소비자 주도형 체계 HSA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헬스케어 시스템의 근본적인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왜 메디케어를 압박하고 HSA를 띄우는 걸까요? 정부는 보험사가 관리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모델이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그 대안으로 소비자가 직접 의료비를 관리하는 소비자 주도형 헬스케어 모델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기존 보험은 아픈 뒤에 보험금을 타내는 구조지만 HSA는 아프지 않아서 쓰지 않는 돈은 계좌에 남아서 개인의 자금으로 축적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의료 비용을 아끼기 위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려는 강력한 경제적 요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소비자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옵텀 헬스, 옵텀 RX처럼 투명한 의료 유통 구조와 적합한 가격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관리되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의료 해법을 제시하기 때문에 가격 고려 측면에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우위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건강하면 자산이 쌓이고 아프더라도 내 몸 상태와 해법을 가장 잘 아는 기업을 선택하는 자연스러운 구조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가치 기반 진료와 웰니스 철학으로 사업을 고수하는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기조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과 같은 거대한 보험사에게 보험 상품에서 금융 서비스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시그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이미 옵텀뱅크라는 사업부를 통해서 거대한 HSA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투자 포인트는 얼마나 많은 보험 가입자를 모으느냐보다 얼마나 많은 개인 의료비 계좌를 유지하고 관리하느냐로 이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성장성이 높은 기업임과 동시에 단순한 보험사가 아닌 것에 대한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보험이 아닌 의료 수직 계열 모델의 창시자인 햄슬리의 복귀, 그리고 그의 선구안, 두 번째로 거시적인 의료, 헬스케어 시장의 성장성, 세 번째로 AI와 빅데이터로 연결되는 초개인화 맞춤형 웰니스 헬스케어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트럼프 행정부 정책 대응 능력과 의료금융 사업으로의 전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단순한 보험회사가 아니라 메디컬 테크, 메디컬 금융회사로 사업 모델을 전환하는 기업으로 판단하고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으로서 밸류에이션을 갖춘 기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업 분석은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다음번에도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더 정확하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